늦은 봄의 기운이 서울 저녁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던 어느 날 밤, 정미숙은 혼자서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올해로 57살, 인천의 한 조용한 골목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을 폐암으로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러갔고 딸 은채는 결혼 후 강남으로 이사해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아내 교사가 아닌 그냥 정미숙이었다. 이제는 정년퇴직까지 마치고 하루하루가 너무도 길게 느껴지는 외롭고도 낯선 시간 속에 살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절은 고단했지만 분명하게 의미가 있었다. 힘든 월급날 새벽부터 장을 봐서 밥상을 차리던 소소한 기쁨들, 여행 대신 시장 나들이에서 함께 웃던 기억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은 흑백 사진처럼 머릿속 어딘가에서 먼지 쌓인 채 잠들어 있었다. 나만 남았구나. 미숙은 조용히 속삭이며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요즘 들어 심각하게 생각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갈까봐 두려웠다. 늙어간다는 사실보다 의미 없이 하루를 소비하는 것이 무서웠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TV에서 흘러나온 제주도 봄꽃 기차 여행 광고를 보며 문득 결심했다. 그래, 나도 가자. 이번엔 혼자라도. 그날 오후 미숙은 가까운 여행사 지점에 가서 예약을 했다. 직원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미소로 대답했다. 한 명입니다. 여행 날짜는 3일 후, 출발지는 서울역 앞 정류장 아침 6시. 이틀 후 그녀는 떠나는 준비를 하며 딸에게 전화했다. 은채야, 엄마 제주도 좀 다녀올게. 엄마 혼자 친구랑 가는 거 아니고? 아니야, 혼자야. 갑자기 좀 바람 쐬고 싶어서. 은채는 조금 놀란 기색이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잘 됐네, 엄마.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줘. 걱정 말고 편하게 쉬다 와. 출발 당일 미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원래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지만 그날은 긴장감에 한숨도 푹 자지 못했다. 정성껏 화장을 하고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꺼내 입었다.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이라니 스스로가 조금 우스워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엔 기대감이 있었다. 낯선 곳에서 낯선 공기, 낯선 풍경. 어쩌면 그곳에 지금보다 생생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서울역 앞 정류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출발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도 없고 가이드도 없었다. 시간을 보니 이미 약속된 출발 시간 10분 전이었다. 설마 내가 장소를 잘못 온 건가? 그녀는 허둥지둥 예약서를 다시 확인했다.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도착해야 할 장소는 서울역 맞은편 버스센터였는데 그녀는 완전히 반대쪽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나, 어떡해. 급히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도 아직 버스는 출발하지 않았다. 전속력으로 뛰어가 도착한 그녀를 가이드는 놀란 얼굴로 맞이했다. 아이고, 어머님 많이 기다리셨죠? 괜찮으세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버스에 올라탄 순간 모든 승객의 시선이 미숙에게 쏠렸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찾았는데 딱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맨 뒷자리 창가 옆자리엔 검은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남자도 잠시 고개를 돌려 미숙을 바라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목소리가 젊고 부드러웠다. 미숙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몇 살이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45입니다. 저는 강태현이라고 해요. 무려 12살이나 어린 그 남자와의 대화는 생각보다 편안했다. 도착지까지 약 4시간의 여정 그들은 서로의 인생을 천천히 풀어가기 시작했다. 태연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다 최근 모든 걸 정리하고 잠시 쉬고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어딘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고 유머도 있었다. 어르신이시지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솔직히 친구처럼 느껴져요. 그 말에 미숙은 민망하면서도 어딘가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 참 이상하다.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편할까? 그렇게 미숙의 마지막 여행이라고 여겼던 그 여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제주 공항에 도착한 후 여행객들은 각자 예약한 숙소나 관광지로 향했다.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내렸고
버스는 점점 조용해졌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옆에 앉아있던 태연 역시 내리지 않고 있었다.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연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저요, 한림 해안가 근처 작은 민박집이에요. 조용한 데서 좀 쉬고 싶어서요. 그 순간 미숙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어머, 저도 거기 근처예요. 한림 바닷가에서 저 바닷가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도내는 민박인데 태연은 놀랍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같은 목적지네요. 우연치고는 신기하네요. 그들은 그렇게 제주도의 같은 종착점으로 함께 내렸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공기는 서울과는 전혀 다른 냄새를 풍겼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따스한 햇살 그리고 한참 만에 느껴보는 진짜 여행의 기운. 민박집에 짐을 풀고 각자 방에 들어간 후 약속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마주쳤다. 태연은 미숙에게 말했다. 근처에 괜찮은 조개구이 집이 있어요. 같이 가보실래요? 혼자 드시기엔 좀 심심하실 테니까. 잠시 머뭇거리던 미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신세 좀 질게요. 식당은 바닷가가 보이는 통유리창이 인상적인 곳이었다. 밖에서는 갈매기 소리가 간간히 들리고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다. 태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조개구이와 멍게 비빔밥 막걸리를 주문했다. 그가 설명해주는 음식 하나하나에 미숙은 마치 현지 가이드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혼자 여행을 자주 다니세요? 미숙이 물었다. 예전엔 자주 다녔죠. 하지만 이번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을 그만두고 처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 떠나본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미숙의 질문에 그는 조용히 웃었다. 글쎄요. 사람을 많이 믿고 너무 깊이 들어간 게 문제였죠. 사업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 스타일이라. 미숙은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깊이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죠. 남편이 떠난 뒤엔 마치 나라는 사람이 없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스며들듯 이어졌다. 태연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상대가 마음을 열도록 기다려주는 태도. 그런 따뜻한 공기가 미숙의 얼어붙은 마음 한 구석을 스르르 녹이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둘은 바닷가로 걸어갔다.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는 기분은 오랜만이었다. 미숙은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젊을 땐 참 바쁘게 살았어요. 이 나이가 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막막하네요. 맞아요. 나이랑 자유는 별개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 오래 걸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과 편안한 걸음. 민박집 앞에 다다랐을 때 태연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내일 근처에 숲길 트레킹 코스가 있대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미숙은 웃었다. 글쎄요. 지금처럼 재미있다면 안 갈 뒤가 없죠. 그 순간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다. 이 여행 정말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가슴 한쪽이 묘하게 간질거리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감정의 소용돌이의 시작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흐렸고 제주 특유의 습한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미숙은 밤새 뒤척인 끝에 겨우 잠에서 깨어났다. 어제의 산책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침대 머리맡에 놓인 모래 한 알과 조개 껍질이 그 기억이 실제였음을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태연과 함께 근처 오름에 올랐다. 그는 여행을 혼자 자주 다닌 덕인지 이 일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미숙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따라 걷는 것처럼 편안했다. 햇살은 흐린 구름 뒤에 숨었고 그들의 대화는 계속해서 깊어졌다. 태연 씨는 왜 그렇게 사람을 잘 챙기세요? 미숙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사람은 말을 듣는 것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더 귀하다고. 그래서 누군가 말을 꺼내면 마음 깊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그 말을 들은 미숙은 마음속 깊은 곳이 찌르르하게 울렸다. 그녀도 예전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되었다. 그날 오후 제주에 갑작스러운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비는 더 굵어졌고 관광 일정은 모두 취소되었다. 미숙은 혼자 방에 앉아 창문 너머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다가 갑작스레 외로움이 몰려왔다. TV도 시끄럽게만 느껴졌고 책도 집중이 안 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무심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결심하듯 일어섰다. 조심스럽게 옆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몇 초 후 문이 열리고 태연이 고개를 내밀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오늘 너무 조용해서요. 혹시 같이 뭐라도 먹을까 해서. 태연은 미소 지으며 문을 활짝 열었다. 잘 됐네요. 저 혼자 먹기 아쉬워서 고등어 구이랑 전복 버터 구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미숙은 주춤거리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아늑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음식들과 하얀 전통 도자기 병에 담긴 막걸리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와, 이걸 직접 준비하셨어요. 네,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요. 간단한 건 자주 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젓가락질 사이사이에 이어지는 대화, 가끔 터지는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막걸리 한 잔이 분위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 술은 좀 독하지 않아요? 미숙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니요, 이건 제주산 오미자 막걸리예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마시기 좋아요. 한 잔만 드셔보세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술잔을 들어 조심스럽게 입을 댔다. 처음엔 시큼했지만 곧 입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향과 단맛이 어우러져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느껴졌다. 어머,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쵸, 저는 이 맛 때문에 혼자서도 가끔 한 병씩 마셔요. 그들은 그렇게 한 잔 또 한 잔 나누며 조금씩 말이 많아졌다. 미숙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내보였다. 그리고 태연도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이야기, 부모님 말고는 처음이에요. 사실 저도 사람한테 기대 본 적 없거든요. 늘 제가 더 많이 줘야 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밖에선 빗소리가 점점 커졌고 미숙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알코올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조용히 바라보는 그 눈빛 때문일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태연의 술잔에 술을 따랐다. 그럼 오늘은 기대도 좀 받아보세요. 태연은 그 말에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잔을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테이블 위의 병은 비워져 있었고 미숙은 어느새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눈꺼풀이 무거웠고 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우려 하자 그녀는 그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그냥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태연은 천천히 앉았다. 그 순간 미숙은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몰랐다. 단지 그 따뜻함이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말없이 기대고 싶었던 지난 수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방 안엔 말 없는 정적이 흘렀고 창밖의 비는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은 창문을 뚫고 들어왔지만 미숙의 눈꺼풀은 쉽게 떠지지 않았다. 몸이 낯설게 무거웠고 머릿속은 안개 낀 것처럼 흐렸다.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면서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방 안은 조용했다. 낯선 기운이 가득한 그 공간에서 미숙은 자신이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얇은 담요가 덮여 있었고 옆에는 접혀진 외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날 밤의 기억이 천천히 머릿속에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막걸리 웃음소리 손끝의 떨림, 그리고 그 침묵, 그리고 그가 자신을 품 안에 안았던 순간까지. 기억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감정은 너무도 확실했다. 태연 씨.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급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옆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설마. 서둘러 민박집 주인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주인은 담담히 말했다. 그 남자분요, 아침 일찍 혼자 체크아웃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나가셨어요. 메모 하나 남기고.
그 순간 미숙의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주인이 건네준 작은 쪽지에는 짧은 글귀만이 적혀 있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따뜻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디 이 기억이 무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연, 그녀는 메모를 읽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이 떨렸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꺼져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왜 자신을 남기고 가버렸는지 설명도 없고 약속도 없는 이별은 상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민박방으로 돌아와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그리고 이내 죄책감이 밀물처럼 몰려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세상의 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 지켜온 모든 선, 모든 품위, 모든 약속이 하룻밤의 감정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그날 오후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관광은커녕 바깥 공기조차 쐬고 싶지 않았다. 표정도 말도 없는 상태로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 올랐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하니 딸 은채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직 일정 남지 않았어. 미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조금 피곤해해서 그냥 쉬고 싶더라. 은채는 엄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엄마 얼굴이 너무 창백해. 미숙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단어들이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조금만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불을 켜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바쁘고 차들은 불빛을 흘리며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미숙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정미숙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날이 밝아버린 것이었다. 몸은 분명 집안의 침대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낯선 바닷가 마을 어딘가에 남겨져 있었다. 부엌으로 가자 은채가 조용히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딸의 작은 손놀림이 분주히 움직이는 걸 바라보는 순간 미숙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그 손이 어릴 적 남편과 함께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던 소중한 아이의 손이라는 걸 그녀는 그제야 다시 떠올렸다. 엄마 잠은 좀 잤어. 은채는 따뜻한 눈빛으로 물었다.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은채는 묻지 않았다. 딸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눈빛을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눈치챌 줄 알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무거운 짐을 안고 돌아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엄마 오늘 하루는 그냥 푹 쉬어요. 내가 점심이랑 저녁 다 준비할게. 미숙은 겨우 미소 지었다. 고맙다, 은채야. 그날 하루 미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TV를 켜도 보이지 않았고 책을 펴도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너뜨린 삶의 균형이라는 이름의 조각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지켜온 것들이 하룻밤의 감정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 한 번의 흔들림이 사랑했던 사람의 기억까지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딸 앞에서 더는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그녀를 가장 괴롭혔다. 점심 무렵 은채가 그녀의 앞에 따뜻한 미역국과 반찬 몇 가지를 내왔다.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이었다. 왜 미역국이니 미숙이 묻자 은채는 조용히 말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한테 미역국 먹이면 복이 온대. 엄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 말에 미숙은 눈물이 뚝 떨어졌다. 참으려 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엄마가 잘못했어. 은채는 아무 말 없이 엄마 옆에 앉았다.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엄마가 말하고 싶을 때 얘기해줘. 나는 그냥 엄마가 다시 웃었으면 좋겠어. 그 순간 미숙은 한 가지 확실히 알았다. 딸은 엄마를 완전히 몰랐지만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었다.
그 진심이야말로 그녀를 다시 숨쉬게 해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밤이 되자 미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한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 담긴 앨범이었다. 바닷가에서 아이를 안고 웃던 남편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서 있던 그 모습. 그 앞에 앉아 미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 정말 미안해요. 나 이렇게 나약해질 줄 몰랐어요. 그날 한순간만에 당신을 배신해버렸어요. 그녀는 사진 속 남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속죄의 무게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다. 처음 줄에는 이렇게 적었다. 오늘부터 더 페이웨어로도 다시 나를 벌하겠으면 있다. 하지만 그 글 끝에는 또 다른 문장이 덧붙여졌다. 그리고 언젠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이후 정미숙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듯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자신이 아니란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나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미래의 나까지 놓아버릴 수는 없었다. 새벽마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리 멀지 않은 동네 뒷산의 작은 사찰을 찾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등산복도 없이 운동화에 가벼운 바람막이만 걸친 채 한 걸음씩 산길을 오를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 무언가가 정화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사찰의 주지스님은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깊었다. 처음엔 단순히 벽에 붙은 명상체험 안내문이 눈에 띄어 들어간 것인데 이제는 그녀의 하루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조각이 되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땐 입을 닫고 귀를 여세요. 스님이 조용히 건넨 말은 미숙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하고 불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남편에게, 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수록 미숙은 뼈아픈 반성과 함께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다. 미숙아, 너는 실수했다. 하지만 사람은 실수로만 남지 않는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생긴다. 이 문장을 써 내려가던 날 그녀는 처음으로 조금 울지 않고 잠들 수 있었다. 은채는 그런 엄마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은채가 물었다. 엄마 사찰 가는 건 좋아.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그곳에 가면 마음이 조금 고요해져. 은채는 조용히 컵에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엄마가 매일매일 바뀌어가는 걸 나도 느껴. 근데 혹시 아빠한테도 편지 써봤어. 미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응, 매일 써. 그날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을 건넬 수 있게 되었어. 은채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얼어있지는 않았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기 직전 미숙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책을 읽어주는 활동 도시락 배달 말벗 되어주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새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외롭게 사는 노인들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떠올리곤 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가 도시락을 전해드리던 날이었다. 그 할머니가 갑자기 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손 따뜻하네. 손이 따뜻한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말에 미숙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은 그 손으로 한 번은 큰 실수를 저질렀답니다. 그래서 더 따뜻해지고 싶은가 봐요. 밤이 되면 여전히 마음이 복잡해질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자기 혐오에 빠지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에게 하루를 보고하며 일기를 마무리했다. 오늘은 누군가의 말벗이 되어 주었다. 내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면 그걸로 괜찮다.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속죄란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란 걸. 초가을의 공기가 집 안가득 차올랐던 어느 날 저녁 정미숙은 딸 은채와 함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젓가락이 밥그릇을 살짝 스치는 소리.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은채는 눈치챘다. 엄마가 며칠 전부터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을 하고 있다는 걸. 더 이상 고요함만으로는
감출 수 없는 감정들이 식탁 위 공기마저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 미숙은 식사를 마친 후 딸에게 말했다. 은채야, 오늘 밤엔 잠깐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은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밖에선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고 미숙의 손등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미숙은 입을 열었다. 제주도에서 엄마는 실수를 했어. 은채는 미숙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엄마는 외로웠고 나약했고 순간적으로 모든 걸 놓아버렸어. 어떤 남자를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엄마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미숙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엄마는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했고 아빠가 떠난 후에도 그 기억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여행에서 갑자기 모든 게 무너져버렸어. 한순간의 감정에 휘말려서 그 모든 것을 저버렸어.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다. 그녀는 말하며 울고 있었고 울면서 말하고 있었다. 은채야, 엄마는 다시는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거야. 이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 엄마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숨기고 싶지 않았어. 은채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잠시 후 2개의 찻잔에 따뜻한 보리차를 담아 돌아왔다. 그리고 엄마의 앞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앉았다. 엄마, 나 화났어. 미숙의 눈이 커졌다. 그러나 은채는 이어서 말했다. 엄마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만큼 외로웠다는 걸. 내가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화났어. 은채야. 근데 엄마, 그 순간을 선택한 건 잘못이지만 그걸 스스로 말하려고 한 용기는 정말 대단해. 그녀는 찻잔을 들며 덧붙였다. 나는 아직 엄마를 존경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엄마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 말에 미숙은 주저앉듯 소파의 등을 기댔다. 숨이 깊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말없는 밤이었지만 그 속엔 진심이 있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모녀 사이의 새로운 시작이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다. 늦가을 서울 도심은 노랗고 붉은 단풍잎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정미숙은 여느 때처럼 복지관 자원봉사를 마치고 종로 근처 전통 찻집으로 향했다. 요즘 들어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오미자차 한 잔 앞에 두고 일기장을 꺼내어 천천히 펜을 든다. 오늘은 생각보다 마음이 덜 흔들렸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듯 하루하루를 기록해 나갔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찻집 안에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섰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 선생님이시죠?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도 낯설었다. 미숙은 굳어진 듯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예요. 강태현입니다. 마음이 뚝 하고 꺼졌다. 숨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왜 지금? 왜 여기에? 태연은 미숙의 반응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우연히 들렀다가 정말 우연히 뵌 겁니다. 그날 이후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무례하게 떠나서 죄송합니다. 미숙은 침착하려 애쓰며 입을 열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죠? 태연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 우리가 나눈 감정이 진심이었든 순간의 착각이었든 전 그냥 도망친 거예요. 그 후로 자꾸 그날이 떠올랐고 선생님을 더럽힌 것 같아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미숙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당신은 떠났고 나는 혼자 남아 그 결과를 매일같이 감당했어요. 밤마다 똑같은 꿈을 꾸고 눈을 뜰 때마다 후회했죠. 태연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날의 모든 책임은 제 몫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삶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미숙은 단호한 말투로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허탈함이 배어 있었다. 태연은 망설이다가 작은 노트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그날 이후 제가 적어 내려간 기록입니다. 용서받기 위한 것도 이해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나처럼 이 기억을 짊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후회했다. 하지만 그날 거짓은 없었다. 당신은 그저 따뜻했고 나는 그 온기에 취해 있었다. 미숙은 조용히 노트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잠시 후 미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을 용서한다고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날 우리가 느낀 감정까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당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가 찻집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미숙은 아직 따뜻한 오미자차를 천천히 집어가 입에 머금었다. 쓴맛과 단맛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지만 직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며칠이 흐른 후 정미숙은 조용히 짐을 쌌다. 무거운 가방도 단정히 접힌 옷가지도 아니었다. 그녀가 들고 간 것은 오래된 편지와 노트, 그리고 마음속 깊은 결심이었다. 그날 그녀는 혼자 경기도 외곽의 낡은 공동묘지를 찾았다. 남편 박종훈의 묘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이름 석자 앞에 서면 그녀는 언제나 작은 아이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묘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은 미숙은 준비해온 꽃을 놓고 천천히 손바닥을 모았다. 가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낮게 속삭였고 그 소리에 맞춰 그녀는 오랜 침묵을 깨고 말을 이었다. 종훈 씨, 나 왔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여기 올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고르고 두 손을 떨며 남편을 향해 말을 이었다. 나 당신을 배신했어요. 우리 함께했던 기억, 약속, 모든 것들을 하룻밤의 허무함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녀는 꺼낸 편지를 조심스레 펴고 읽었다. 당신 없이 살아낸 5년은 고요했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을 놓아버렸어요.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고 그 죄를 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지난번처럼 자신을 원망하는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받아들임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무너짐을 직시한 이가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정리였다. 종은 씨, 당신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나를 뭐라고 했을까? 아마 화내면서도 이해하려 했겠지.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녀는 가만히 묘비의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그 손끝에 전해지는 돌의 차가움이 남편의 침묵을 닮아 있었다. 나는 당신의 용서를 받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여기서 내 죄책감의 사슬을 놓고 가려고 왔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녀는 묘소 옆에 작은 나뭇가지로 땅에 한 줄 글귀를 썼다. 나는 다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묘비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숙은 처음으로 일기장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나를 풀어주었다. 더는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기로 했다. 당신을 사랑했던 시간과 내가 실수한 그 시간 모두를 품고 나는 이제부터 진짜로 살아보려 한다. 은채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물었다. 다녀왔어요, 엄마.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돌아온 것 같아. 딸은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디선가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휘날리며 창문 밖을 스쳐갔다. 그 가을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조금은 가볍게 느낄 수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 정미숙은 오래된 벽시계를 내려 책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시계는 남편과 함께 신혼집에서 처음 걸었던 것이었고 매번 멈췄다 다시 움직이기를 반복했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벗어두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도 그렇게 느꼈다.
여러 번 멈췄고 다시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다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집 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딸 은채가 그녀를 배웅하러 나왔다. 엄마 정말 혼자 괜찮겠어요. 미숙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를 위해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제주도도 아니고 교회의 산속도 아니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 자연과 가까우면서도 사람 냄새 나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곳이었다. 새로운 집은 언덕 위에 위치한 단층 전원주택. 마을 사람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다. 처음엔 다들 미숙을 서울에서 온 조용한 아줌마, 라 부르며 낯설어 했지만 금세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손길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마을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도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미숙 할머니라 불렀고 매주 그녀의 이야기 시간이 되면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 웃음으로 가득 찼다. 어느 날 마을 초등학교에서 가족엄 없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봄 소풍 행사가 열렸다. 마을 주민 대표로 미숙이 인사말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아이들과 어르신들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숙입니다.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마을은 제게 큰 선물이 되었어요. 서울에 있을 땐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늘 비어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매일 아침 닭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해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안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게 삶이더라고요. 그리움도 아픔도 사랑도 다 함께 데리고 사는 것. 청중은 조용히 귀 기울였고 한 노인이 손뼉을 쳤다. 곧이어 모두가 함께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드디어 삶 속에 들어왔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작은 집 마루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꺼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처음으로 당당히 말했다. 나의 과거도, 나의 후회도, 나의 치유도, 그리고 모두가 나를 껴안아 주었다. 나는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향해 웃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새벽녘 첫 햇살이 산 너머로 떠오를 무렵 정미숙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나는 나로 살아간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미숙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미숙 씨처럼 삶의 한순간의 길을 잃고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자신을 탓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야 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 용서를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힘든 용기라는 걸 여러분은 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감정, 되새긴 기억, 혹은 남겨진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서로의 상처를 조용히 꺼내놓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공간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늘의 이야기처럼 조용히 자신을 견뎌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단지 한 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늘을 지탱해주는 작은 손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늘 잔잔한 등불처럼 머무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인생의 조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